시아버지를 죽인 건 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시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건 바로 저였으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처참한 몰락기입니다. 사랑이 증오로, 가족이 원수로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점을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정말 완벽했어요. 며느리야, 고생이 많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생기는 작은 마찰들도 시어머니가 계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됐죠. 시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자상하고 든든한 가장이셨습니다.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저에게도 친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다. 시아버지의 그런 말에 저도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평화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침에 어머니 아침 드세요 라고 부르며 방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계셨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고통 없이 조용히 가셨다고 했지만 남겨진 저희에게는 청천벽력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참담했어요. 6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반쪽을 잃은 충격. 시아버지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그냥 멍하니 시어머니의 영정만 바라보고 계셨죠. 여보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래. 시아버지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요. 시어머니 장례 후 한 달. 시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며느리야, 밥. 아침 6시에 제 방문을 두드리시며 소리를 지르시는 시아버지. 저도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시아버지는 제가 24시간 자신만 돌봐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했는데 시어머니와 저를 자꾸 비교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모든 것들을 이제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이런 반찬을 안 만드셨는데? 시어머니는 빨래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시어머니 이야기. 저는 시어머니의 대체품이 아닌데 시아버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참다 터진 날이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시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몇 시야? 저녁은 누가 차려? 아버님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 그게 변명이야. 시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은 꼬박꼬박 차렸어. 그 순간 저도 폭발했어요. 아버님,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저도 직장인이고 제 삶이 있어요. 뭐? 내 삶? 결혼하면 남편 가족을 돌보는 게 여자의 의무 아니야? 의무요? 저는 아버님의 하녀가 아니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셨죠. 이런 못된 며느리를 봤나.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기절했을 거야.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시아버지는 바로 고자질을 하셨어요. 야, 내 아내 좀 어떻게 해라. 나한테 대드는 게 말이 되냐?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여보, 아버지가 힘드시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요. 아버님은 저를 하녀 취급하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어서 그러시는 거야. 며느리가 좀 참아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마저 시아버지 편을 드는 거였죠. 저는 이 집에서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 그럼 당신이 직장 그만두고 아버지 모셔요. 왜 저만 희생해야 해요? 여자가 그런 말을 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신데.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전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욱 가혹해지셨어요. 마치 저를 길들이려는 것처럼. 며느리야. 아침?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 점심은 언제 주는 거야? 저녁 준비 안 해? 내일은 뭐 할 거야?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늦거나 실수하면 시어머니와 비교하며 구박하셨죠. 남편은 여전히 시아버지 편만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드려. 저는 이 집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마치 시어머니의 위령에 짓눌려 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에요. 시아버지의 요구는 점점 더 과도해졌고 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죠.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시켰을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왜 그 비오는 밤에 차도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요구는 점점 더 과도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밥과 빨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며느리야,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안 돼. 집에 있어야지. 왜요? 저도 제 친구들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에 집안일을 더했어. 너도 그래야지. 심지어 제가 언제 씻고 언제 잠자리에 들고 주말에 뭘 할지까지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저를 소유물로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안 되지. 언제나 집에 있어서 나를 챙겨야 하는 거야.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37살 성인 여성이 마치 10살 아이처럼 모든 것을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 이게 정상인가요? 시아버지와의 첫 번째 대형 사고는 제 생일날 터졌습니다. 남편이 깜짝 이벤트로 외식을 준비해뒀어요. 2년 만에 제대로 된 데이트였죠. 저는 정말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어요. 여보 준비됐어? 레스토랑 예약해뒀어. 그런데 나가려는 순간. 어디 가는 거야?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저희가 외출 준비하는 걸 보시더니 얼굴이 일그러지셨죠. 아버지, 오늘 와이프 생일이라서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요. 생일? 그게 뭐 중요해? 나 저녁은 누가 차려줄 건데? 아버님 하루만. 냉장고에 반찬도 있고 밥도 있어요. 안 돼. 며느리가 나 혼자 두고 나간다고? 그게 말이 되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1년에 한 번 생일인데. 이해해주세요. 뭐? 너도 아버지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저도 사람이에요. 1년에 딱 하루, 제 생일날도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일이 뭐가 중요해? 남편 가족 모시는 게 먼저지. 그럼 아버님은 평생 집에만 계세요. 친구분들과 고스톱도 치러 나가시면서 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장이야. 너는 며느리고. 며느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야, 이 못된 년아. 시어머니가 살아있었으면 기절했을 거야. 못된 년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럼 시어머니 산소에 가서 사세요. 시어머니만 그렇게 좋으시면. 뭐? 의미친년이? 시아버지가 저에게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때리려고 하신 거죠. 아버지. 남편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 실망해요. 아버님이 저를 때리려고 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실 만도 하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심하게요. 저를 못된 년이라고 하신 건 괜찮고 제가 반박한 건 심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어서 힘드시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언제까지요? 1년? 5년? 평생 저는 아버님의 하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한 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며느리 역할이야.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어.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모시며 사셨어. 그게 여자의 도리야. 도리요? 21세기에 무슨 도리가 그래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결혼할 때 가족이 되겠다고 약속했잖아. 가족이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 취급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무료 가정부일 뿐이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아버지도 나름 당신을 아껴주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어요. 아껴주신다고요? 하루 종일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구박하는 게 아껴주는 거예요.
아버지 나름대로 표현하시는 거야. 그럼 당신이 직장 그만두고 아버님 모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자가 무슨 그런 말을 해? 부모님 모시는 건 아들 며느리의 의무야. 의무 도리.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제 마음도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 마음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완전한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말을 끊었어요. 최소한의 식사 준비만 하고 인사도 하지 않았죠. 시아버지도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셨어요. 아들아, 며느리가 밥은 차려놓고 가나? 시아버지는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저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만 대화하셨어요. 여보, 아버지가 물어보시는데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여전히 시아버지 편만 들었어요. 매일 아침이 지옥 같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식탁. 칼로 썰어도 될 만큼 차가운 공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가 제 행동을 일일이 남편에게 보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며느리가 오늘 몇 시에 들어왔는지 알아? 아들아, 며느리가 전화통화를 1시간이나 했어. 아들아, 며느리가 화장품을 샀더라. 마치 감시받는 죄수 같았어요. 냉전 상태가 일주일 지속되던 어느 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터졌어요. 그날 저는 평상시처럼 빨래를 했는데 시아버지의 옷을 깜빡하고 같이 돌리지 않았어요. 고의가 아니라 정말 실수였거든요. 며느리야. 시아버지가 세탁기 앞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내 옷은 왜 안 빨았어? 아, 깜빡했어요. 다음에 같이. 깜빡했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실수예요. 다시 돌릴게요. 실수? 일주일 동안 나한테 삐져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아버님, 정말 실수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도 참다가 터졌죠. 그럼 직접 하세요. 왜 맨날 저만 해야 해요? 뭐? 직접 하라고? 네, 아버님도 두 손 멀쩡하시잖아요. 왜 빨래까지 제가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의미친년이 정말. 며느리가 시아버지 빨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아버님의 하녀가 아니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세탁기 문을 열더니 제가 빤 빨래를 모두 바닥에 쏟아버리셨어요. 다시 내 옷이랑 같이. 젖은 빨래가 바닥에 널브러진 걸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미쳤어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먼저 무시했잖아. 저는 실수했다고 했잖아요. 실수가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야. 저는 무릎을 꿇고 젖은 빨래를 주워 담으면서 울었어요. 분노와 굴욕감에. 그런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집에 들어온 남편이 그 상황을 보고도 여보, 왜 또 아버지랑 싸웠어? 빨래 정도는 같이 해드리지. 남편은 바닥에 널브러진 빨래를 보고도 무릎 꿇고 우는 저를 보고도 시아버지 편을 든 거예요. 당신도 미쳤어요. 아버님이 제가 빤빨래를 바닥에 쏟으셨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아버님과 저 사이에서 선택하세요. 무슨 소리야? 왜 선택을 해야 해?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저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나간다고? 결혼한 여자가 어디 가겠다는 거야? 어디든 갈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아버지 혼자 두고 어떻게 나가? 그럼 당신이 모시세요. 왜 저만 희생해야 해요? 남편은 끝까지 시아버지 편이었어요. 결혼할 때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했잖아. 가족이라면서 왜 저는 가족 취급을 안 해요? 저는 그냥 24시간 일하는 무료 간병인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이 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어요. 그게 싫으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것이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시아버지의 행동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죠. 빨래 사건 이후 우리 집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마치 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시는 것 같았죠. 며느리는 밥상에 올라오지 마. 나는 그년이 만든 밥 안 먹어.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직접 선언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부엌에서 다 들었어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돼? 내 집에서 내가 뭘 먹든 내 마음이야. 그날부터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 것, 저것 따로 해야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밥상을 따로. 이게 정상인가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였어요. 여보, 당분간 아버지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이해해줘. 이해요? 그게 할 일이에요. 같은 집에 살면서 밥상을 따로 차리라고요.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잖아. 조금만 참아. 남편에게 저는 이제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존재. 시아버지의 괴롭힘은 집 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소중한 친구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 생활 어때? 그냥 그럭저럭 지내지 뭐. 솔직히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요? 시아버지와 매일 전쟁하며 산다고.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야,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갑자기 거실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버님, 친구들이 잠깐 놀러. 친구. 집에 친구를 부르면 미리 말해야지. 이게 내 집이야. 친구들 앞에서 저를 꾸짖으시는 시아버지.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끝나는 줄 알아? 당장 내보내. 네? 못 들었어? 당장 내보내라고. 친구들은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언니 우리 그냥 갈게. 아니야 조금만 더. 됐어. 다음에 보자. 친구들이 황급히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나간 후 시아버지가 하신 말.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마.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하신다는 걸. 친구들을 내쫓은 사건 이후 시아버지의 통제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며느리야, 앞으로 용돈은 나한테 받아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 살림을 내가 관리하겠어. 내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더라. 시아버지가 갑자기 가게 관리권을 빼앗으려 하신 거예요. 아버님, 저는 제 월급으로 제 물건을 사는 건데. 내 월급? 결혼하면 가족 돈이지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래도 제가 번 돈인데. 가족한테 꼭 필요한 것만 사.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건 사치야. 저는 그때까지도 시아버지가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집에 와서 시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어요. 아들아, 며느리 통장 비밀번호 알아? 왜요, 아버지? 집안 살림을 내가 관리하겠어. 여자들은 돈 관리를 못해.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제 통장 비밀번호를 시아버지께 알려드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보, 제 통장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그거? 아버지가 가게 관리하시기로 했어. 뭐라고요? 제 월급을 왜 아버님이 관리해요? 가족 돈이잖아. 아버지가 필요한 것만 주실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 개인적인 용돈도 없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주실 거야.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경제적 자유까지 박탈당한 거죠. 제 통장을 압류당한 후 정말 굴욕적인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생리대가 떨어져서 사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했죠. 아버님, 생리대 좀 사야 하는데 얼마야? 1만 원 정도면. 1만 원? 그렇게 비싼 걸 써? 그게 평소에 쓰던 건데. 사치야. 5천 원짜리로 사. 그리고 정말로 5천 원만 주셨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생리대 값을 구걸하는 상황. 이게 정상인가요? 더 심한 건 화장품이었어요. 아버님 로션이 떨어져서. 로션?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래도 기초 화장품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거 안 발랐어. 여자는 꾸미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야지. 결국 저는 몇 달 동안 기초 화장품도 제대로 못 발랐어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트러블이 생겼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시아버지는 본인 용돈은 넉넉하게 쓰셨어요. 친구들과 술 마시고 고스톱 치러 다니시면서 아들아, 나 오늘 친구들이랑 술 먹는다.
5만 원 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돈을 드렸어요. 아버지 편하게 드세요. 저는 로션 하나 사려고 하면 사치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하루에 5만 원씩 쓰시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항의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화장품도 못 사게 하면서 아버님은 하루에 5만 원씩 쓰시는 게. 아버지는 가장이야. 당연히 용돈이 있어야지.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쓰면 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만요.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는 제가 아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판단이 맞을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성인이 아니라 허락받고 살아야 하는 아이가 된 거구나. 경제적 통제로도 부족했는지 시아버지는 더욱 정교한 괴롭힘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 시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며느리야, 일어나서 청소해. 아버님 어제 청소했는데. 어제 한 거로 끝이야. 매일 해야지. 그리고 청소를 다 하면 이게 청소야. 다시 해.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트집을 잡으셨어요. 먼지 하나, 물때 하나까지. 시어머니는 이런 걸 놓치지 않았는데 너는 정말 게으르구나. 하루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일부러 더럽히시고는 봐라, 이렇게 더러워졌네. 다시 청소해. 아버님, 방금 전에 청소했는데 변명하지 마. 제대로 안 했으니까 또 더러워진 거지. 저는 그날 화장실 청소를 5번 했어요. 시아버지가 일부러 더럽히실 때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했지만 아버지가 깔끔한 성격이시잖아. 이해해줘. 이해요? 일부러 더럽히고 청소하라고 하시는 게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겠어? 아버지가 왜 그러시겠어? 남편은 시아버지가 저를 괴롭히고 계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살이 심했던 날이에요.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님, 몸이 너무 아픈데 오늘은 밥을 못하겠어요. 뭐? 감기 정도로 밥을 못한다고? 열이 너무 높아서. 시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밥을 했어. 너는 감기로 못한다고?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때 시아버지가 하신 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역시 싸구려 출신이라 그래. 제대로 된 집 딸이었으면 그 정도로 높지 않았을 텐데. 싸구려 출신.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상처받으며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그 상처를 그대로 찔러버리신 거예요. 아버님,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 부모도 없이 자란 년이 뭘 안다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부엌에 가서 밥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퇴근해서 제가 우는 걸 봤어요. 왜 울어? 아버님이 제 출신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는데? 사실대로 말했더니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잘못 들었다고요? 분명히 싸구려 출신이라고.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게 들린 거겠지.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시아버지가 저를 괴롭히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한 복수를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에 소금을 더 넣었어요. 빨래할 때 시아버지 옷만 따로 빼서 뜨거운 물에 돌렸죠. 청소할 때도 시아버지 방만 대충. 며느리야, 밥이 왜 이렇게 짜?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실수가 자꾸 반복되네.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지만 저는 조심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작은 괴롭힘을 가했죠. 물론 남편은 몰랐어요. 시아버지도 확신할 수 없으셨겠죠. 너무 교묘하게 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조용한 복수전이 시작되었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곧 시아버지와 저는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제 조용한 복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 시아버지도 뭔가 눈치채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야, 요즘 실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죄송해요, 아버님.
좀 더 신경 쓸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더 대담해졌죠. 시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는 화분에 소금물을 줬어요. 며칠 후 화분이 시들기 시작했죠. 이상하네. 이 화분이 왜 이렇게 됐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시아버지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았지만 증거는 없으셨어요. 그리고 더 치밀한 복수를 계획했어요. 시아버지가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는 날 일부러 그분의 좋은 옷에 표백제를 살짝 묻혔어요. 이 옷에 얼룩이 왜 생겼지? 아, 어디요? 세탁할 때 실수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실수? 이 옷 비싼 건데.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시아버지는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셨죠. 그 모습을 상상하니 조금은 시원했어요. 하지만 이런 소소한 복수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더 큰 것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어요. 평소라면 정성껏 준비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며느리야, 오늘 내 생일인데 뭐 준비했어? 나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 시아버지 생일을? 죄송해요. 내일 뭔가 준비할게요. 시아버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내일? 생일이 내일이야, 오늘이야? 그래도 이런 못된 며느리를 봤나. 시아버지 생일도 챙기지 않고. 그때 저도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그럼 아버님은 제 생일 챙겨주셨나요? 저 생일에 외식도 못하게 하셨으면서. 뭐? 내가 감히 나한테. 네, 감히 말씀드려요. 아버님이 저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생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못된 년이? 시아버지가 저에게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때려보세요. 그럼 저도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뭐라고? 아버님이 저한테 한 모든 짓들 다 기록해뒀어요. 경제적 통제, 인격 모독 모든 것. 시아버지는 당황하셨어요. 저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셨겠죠.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당신이 좀 말해봐요.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일들이 정상인지. 당신이 또 뭘 잘못했길래. 제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어요. 제 친구들 쫓아내신 것, 제 통장 빼앗으신 것, 저를 싸구려 출신이라고 하신 것. 그게 다 제 잘못이에요. 남편은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아들아,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이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어요. 시어머니 같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히 너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였어. 남편도 이 말은 못 들은 척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사실이잖아.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저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들을 했어? 이제야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몇 달 동안 말했는데 미안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모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내가 아버지와 이야기해볼게. 이야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달라. 확실히 선을 그어줄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선을 그어준다고요? 그럼 아버님과 저 중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꼭 선택을 해야 해? 지금까지의 일들이 선택 없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시아버지께 정말로 따져 물어보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며느리야.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차갑고 위험했어요. 네, 아버님. 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 대한 불평들을 다 고자질했다며? 고자질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 너 정말 버릇없이 굴고 있구나. 그때 시아버지가 하신 말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좋아. 이제 진짜 전쟁이구나. 너 같은 년이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나 보자. 그날부터 시아버지의 괴롭힘은 차원이 달랐어요. 새벽 5시마다 저를 깨우셔서 집안 대청소를 시키셨어요. 일어나.
오늘 대청소한다. 아버님 어제도 청소했는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야. 하루에 몇 번씩 같은 곳을 청소해야 했어요. 바닥을 닦고 또 닦고. 그리고 정말 치졸한 괴롭힘도 시작하셨어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흔드셨어요. 빨리 나와. 나도 급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벌써 5분이나 있었어. 실제로는 1분도 안 됐는데. 밥을 먹을 때도 트집을 잡으셨어요.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짜? 이건 또 왜 이렇게 싱거워?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시간 낭비하지 마. 그냥 먹어. 하지만 다음 날에는 또 같은 트집을 잡으셨어요. 어제도 말했는데 왜 또 똑같이 만들어? 저는 정말 미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고약한 건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180도 달랐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는 자상한 시아버지를 연기하셨어요. 며느리야 고생이 많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하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내가 아무리 버둥거려도 이 집에서는 내가 왕이야. 명심해. 이런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자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제가 숨겨둔 비상금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뭐야? 화장대 뒤에 숨겨둔 30만 원. 제가 몰래 모은 비상금이었어요. 그건 돈을 숨겨놨구나. 이런 도둑년을. 도둑이 아니에요. 제가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아껴서? 내가 용돈 안 줬나? 용돈이라고 해봤자 생리대값, 기초생활용품 값뿐이잖아요. 그럼 뭘 더 원해? 사치품? 사치품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 돈을 빼앗아 가셨어요. 앞으로 돈 숨기는 일 없기 바라. 다시 발견되면 가만 안 둬.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이 집을 떠날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저는 시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복수. 그리고 제 진짜 마음. 다음 날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아버님 저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이제 끝내자는 이야기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끝낸다고? 뭘?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한 모든 행동들의 증거들. 그리고 제가 계획한 마지막 복수. 과연 저와 시아버지의 마지막 대결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찾아올 비극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시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님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 그 사이의 거리는 겨울 미터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천리만리 같았어요. 뭘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저희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처음에는 아니었잖아요. 시어머님 계실 때는 저희 가족이었는데 그 말에 시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때는 달랐지. 네, 달랐어요. 아버님도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고 저도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어머니가 없어지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 저도 알아요.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고 힘드실지. 외로운 게 아니야. 시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지만 그 목소리 끝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외롭다고 인정하면 정말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글썽거리는 걸 봤어요. 아버님, 너도 나를 떠날 것 같아서 그랬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아버지의 그 모든 통제와 괴롭힘이 사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걸. 아버님, 저는 떠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거짓말이야. 너는 처음부터 나를 귀찮아했어. 그게 아니에요. 저도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다고?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할까 봐. 시어머님만큼 못할까 봐. 시아버지가 저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나는
나는 너를 시어머니와 자꾸 비교했지. 네, 많이 힘들었어요.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어머니 빈자리를 내가 다 채워줬으면 했나 봐. 그게 너한테는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아버님, 그런데 너는 자꾸 다른 것들을 하려고 했어. 친구도 만나고 외출도 하고. 나는 그게 나를 버리고 가는 것 같았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너무 무서웠어. 혼자 남겨지는 게. 그 순간 저는 시아버지를 정말 이해할 수 있었어요. 60년을 함께 살던 아내를 잃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들과 며느리뿐인 노인의 마음을. 며느리야. 사실 말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매일 밤 무서웠어. 무서우셨다고요? 혼자 죽는 게.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게 무서웠어. 시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너를 붙잡고 싶었나 봐. 너라도 내 곁에 있어주면. 혼자는 아니잖아. 아버님. 하지만 내가 방법을 잘못 선택했구나. 너를 붙잡으려다가 너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 시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내가 정말 못된 시아버지였지?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돈도 빼앗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심지어 내 출신까지 가지고 시아버지가 자신이 했던 일들을 하나씩 말하실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도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버님 이제 됐어요. 안 됐어. 내가 너한테 한 짓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때 시아버지가 하신 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며느리야.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하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본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저도 미안해요. 네가 뭘 미안해? 저도 아버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복수심에 가득 차서 더 상처를 드렸어요. 시아버지가 쓴 웃음을 지으셨어요. 복수? 뭔 복수? 소금 넣은 것, 옷에 표백제 묻힌 것, 화분에 소금물 준 것.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시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슬픈 표정을 지으셨죠. 그것도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네가 그럴 만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잘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사과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며느리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네, 아버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시어머님 살아계실 때의 그 따뜻한 미소. 그럼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달라질게. 저도 더 노력할게요, 아버님.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그때만큼은 정말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서 술에 취해 있었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 회사 회식이 있었어. 남편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주무세요. 오늘 아버님이랑 좋은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남편이 저를 꽉 안았어요.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서 제대로 된 아들,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 저는 남편의 진심을 느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을 재우고 저도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시아버지가 외출복을 입고 계셨어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나, 며느리야.
잠깐 나갔다 올게. 새벽에요. 어디를?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이상했어요. 새벽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요? 아버님 비도 많이 오는데.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며느리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이별 인사처럼 들렸을까요? 마이너스. 시아버지가 나가신 후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시계만 바라봤어요. 4시, 5시, 6시. 아직도 안 들어오셨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금방 다녀온다고 하셨는데 7시가 되어서야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아버님이 새벽에 나가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어. 뭐? 새벽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남편이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이상하네.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아.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나 해서 시아버지 친구분들께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시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전 11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씨 가족분이십니까?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새벽 4시쯤 큰 도로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셨다고 했어요. 목격자들 증언으로는 마치 일부러 그러신 것 같다고. 일부러.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어요. 시아버지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아들아, 며느리야. 오늘 밤 며느리와 이야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시아버지였는지 깨달았다. 너희들에게 상처만 주고 고통만 안겨줬구나. 특히 며느리야.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이제라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희 화해했잖아요. 다시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더 이상 제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시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버님이 외롭지 않게 더 따뜻하게 대해드렸어야 했는데,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은 너무 늦었다는 걸. 만약 그날 밤 대화를 더 일찍 했다면, 만약 제가 시아버지의 외로움을 더 일찍 알아챘다면,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어요. 시아버지는 영원히 돌아오시지 않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우리 집은 죽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어요. 시아버지가 계실 때는 매일 갈등하고 다퉜지만 그래도 집안에는 생기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숨소리, 발걸음소리, 목소리들이. 하지만 이제는 남편과 저 둘뿐. 남편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아버지의 빈 방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여보, 밥 드세요. 남편도 자책하고 있었나 봐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저는 어떨까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라요. 며느리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때 그 미소. 왜 그렇게 슬픈 미소였을까요? 왜 저는 그때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분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계셨다는 걸.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사진들, 세월에 바랜 흑백 사진부터 최근 컬러 사진까지. 그 사진들을 보며 시아버지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그리워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랍에서는
저희 가족 사진들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찍었던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그 중에서도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 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사진. 사진 뒷면에는 시아버지의 글씨로 우리 예쁜 며느리 첫 인사날 2020년 3월 15일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시아버지도 처음에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제 생일 선물이었어요. 작은 상자 안에 목걸이가 들어있었고 쪽지가 있었어요. 며느리야 생일 축하한다. 늘 고마워하고 있어. 마이너스 시아버지가 그 목걸이 제가 생일날 외식 못 간다고 싸웠던 바로 그 생일에 시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두신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때 시아버지를 원망하며 소리 질렀는데 시아버지는 이미 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아버지의 일기장도 발견했어요. 마지막 며칠간의 기록을 읽어보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또 싸웠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요즘 나를 피한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나.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며느리가 내 비상금을 발견했다고 화를 냈다. 사실 그 돈으로 며느리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말할 용기가 없었다. 아들도 며느리 편에 든다. 당연한 거겠지만 나는 정말 혼자구나. 아내가 보고 싶어. 며느리와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너무 늦었을까?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져 보자.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며느리와 화해했지만 내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크다. 며느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내가 없어야 할 것 같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마지막 얘기를 읽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시아버지도 괴로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만큼이나. 시아버지 옷장을 정리하다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병원 진료 기록지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수면제도. 매일 밤 잠을 못 이루셔서 그렇게 약에 의존하며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왜 혼자 앓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핸드폰에서 제게 보내려다가 못 보낸 문자들을 발견했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심했다. 며느리야 오늘 네가 좋아하는 과일 샀다. 같이 먹자.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보내지 못한 문자가 수십 개나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저에게 다가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자. 며느리야, 너 없으면 이 집이 너무 적적하다.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제발 떠나지 마라. 이 문자도 보내지 못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떠나보내기 싫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자꾸 밀어내는 행동만 하고 계셨던 거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장례식 때 이웃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며느리야, 너희 시아버지가 평소에 너 자랑 많이 했다. 네? 동네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모른다고 하시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특히 너희가 싸우고 난 다음 날이면 더 그러시더라.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나?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하시면서 이웃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또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와 싸우신 후에도 후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 길 때마다 꼭 너 이야기를 하시더라. 여보 우리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시면서 산소에서도 시아버지는 저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야, 시아버지가 정말 너를 아꼈다. 표현을 잘 못하셨을 뿐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후회됐어요. 왜 저는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몰랐을까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했을까요? 며칠 후 남편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모두 잘못했어. 아버지도 나도 당신도.
모두 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여보, 아버지의 외로움도 이해드리고 당신의 힘든 마음도 헤아려서 균형을 맞춰드려야 했는데, 우리 모두 처음 겪는 일이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그래도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남편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편지 읽어봤어? 응.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왜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셨을까? 아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셨던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서로 울며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을. 이제 매일 후회 연속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야 밥 하고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해요. 네 아버님. 하지만 조용하기만 한 집안. 부엌에서 혼자 밥을 하다가도 시아버지 드실 밥을 자꾸 더 많이 하게 돼요. 습관이 된 거죠. 3명분의 밥을. 그리고 저녁마다 시아버지가 앉으시던 자리를 보면 아버님, 오늘 드실 반찬 뭘로 해드릴까요? 하고 물어보고 싶어져요. 하지만 이제는 대답해 주실 분이 안 계셔요. 시장에 갈 때도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과일을 보면 자꾸 사고 싶어져요. 아, 시아버지가 이거 좋아하셨는데. 하지만 이제는 들을 분이 안 계시죠. 매일 밤 저는 생각해봐요.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이해심이 있었다면, 만약에 시아버지의 외로움을 더 일찍 알아챘다면, 만약에 그날 밤 대화를 더 일찍 했다면, 만약에 시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실 때 더 붙잡았다면, 지금도 시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계실 수 있었을까요? 아침마다 며느리야 밥 하고 부르시고, 저녁마다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보시고, 가끔은 제가 만든 음식에 맛있다 하고 웃어주시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시지 않아요. 시아버지는 영원히 저희 곁에 없어요. 시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시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의 외로움을 몰라줘서, 아버님의 사랑을 못 알아차서, 아버님과 싸우기만 해서,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셔서, 제 생일 선물도 미리 준비해주셔서,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주셔서, 아버님, 저희 정말 가족이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이제라도 아버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해드리고, 아버님과 함께 차도 마시고, 아버님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하지만,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아버님, 저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림, 댓글,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